그건 지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없어서 그래요. 네. 아니, 시장님이 지금,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예. 보육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또 얘기해 보세요. 네.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작은 것들이지만 계속 늘어난 게 많이 있죠. 그런데요. 네.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릴까요? 네. 제가 꼼꼼히 보니까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져도 요번에 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새롭게 하신 거는 전세보증금 센터 설치하신 거요. 시립대 반값 등록금 하신 거요. 그리고 사회투자기금 신설하신 거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이미 우리 의회가 늘려놓은 것들이거나 오세훈 시장도 하시던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3가지 그 정도 가지고는요 그냥 복지 관련 신규 사업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신규 사업들은요 오세훈 시장도 많이 했어요. 그분 안 한 건 아닙니다. 주택 바우처도 확대했고요, 신설했고요, 뭐 희망 플러스 꿈나무 통장 서울 디딤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들은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조금씩 늘려놓은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물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꼭.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혜성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 보고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해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늘리셨나요? 무상교육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뭘 확대하셨나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슨 예산을 새롭게 확대하셨는데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셨는데 복지를 확대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의원님이 여러 가지 오셨어요. 대안을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안이 아니고요. 24% 정도 되던 그 복지 규모를 26%로 일단 늘리고 또 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시장님, 30%를 늘리겠다고 하는 죄송한데요. 것이라든지.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율은요, 복지예산 놔두고 나머지 줄이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자들한테 홍보할 때나 중요한 거지요. 시민들한테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어떤 복지가 어떻게 확대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예산 많이 줄여놓으셨어요. 다 봤더니요, 공원 예산은 또 엄청 줄여놓으셨더라고요. 공원 예산이요, 평균 매년 8천억씩 썼습니다. 보니까 3천억으로 만드셨어요. 시장이 공원 확충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공약으로서도 선언하고 약속했듯이 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행복의 최저선, 복지의 최저선을 정할 것이고, 그게 따라서 용역 사업 하나 넣으신 거고요. 차츰 하나씩 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우리가 용역들은 서울시에서 많이 바라기에는 합니다. 그 보편적 복지 시장님, 한꺼번에 다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그거는 물은 거에 불가능한 게 대해서 좀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 확충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3천억으로 줄여놓고 무슨 공원 확충을 하세요? 시장님 외국 많이 다니셨잖아요. 복지 선진국 도시들 많이 연구하시고 다니셨잖아요. 그 도시들 중에 도시 곳곳에 정말 녹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생각되는 도시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 예산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들여다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공원 확충 예산을 다 줄여놓으셨습니까? 공원은 말이죠, 복지 선진국들은 이미 공원을 엄청 투자를 합니다. 왜? 공원도 복지니까요. 보편적 복지입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찾아가서 생활 속에 활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필수 도시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복지 선진국들은 공원 확충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 나라들도 다 2차 세계대전 겪은 나라들이에요. 폐허가 됐던 도시들이에요.
시장님 주변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기후변화를 위해 도시가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무 많이 심어라, 녹지 많이 확충해라. 옥상이든 벽면이든 어디든 짜투리 땅이든 기후변화 대비해야 됩니다. 서울은요, 지금 공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된 거 아시죠? 지금 서울의 산들, 도시는 산들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지정만 해놓고 보상하지 않은 곳은 2020년이 되면 해제하게 되어 법으로 정했어요. 서울시 산들의 45%가 보상 안 해준 공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공원에 투자를 안 하면요, 서울시 산들 다 개발시킨, 방금 우리 김기호 의원님이 그토록 주장하셨던 산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셔놓고 예산을 안 쓰시면요, 서울의 산들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를 펼칠 정책 의지, 바로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도시기반시설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예산 다 죽여놓으셨어요. 시장님, 도시기반시설은요, 지금 공급을 안 하면 후대에 몇십 배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시장님, 우리 때 지금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수십 배의 재정 비용 분담의 고통을 후배들에게 주는 거는요,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빚내면 우리가 갚을 수라도 있잖아요. 어떤 기반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하나 놓더라도 개발에 된 뒤에 놓는 거하고 그 전에 놓는 거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모든 이론이 그렇습니다. 도시가 지나갈수록,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가 커질수록 그 기반시설 공급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무엇인가를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관거에 이 하수관거만이 아니라 건가요? 지금 대중교통 체제도 아직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대단히 많이 완비를 했다고 봅니다.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사실은요, 서울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버릴 도시가 아니라면, 계속 써야 할 도시라면 도시도 고쳐줘야 되고요, 다리도 고쳐줘야 되고요,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보강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육 예산, 시장님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 새롭게 투자하는 게 뭔데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요, 이제 한강 르네상스 안 하고 학교 르네상스 하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학교에 대해서 새로 투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세훈 시장도 학교에 투자 좀 했어요. 아니, 진짜 묻고 싶은데요, 이번 예산 만드시면서 도대체 도서관을 토건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서관 예산 삭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서관을 토건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이름 좀 밝혀주세요. 아니, 어떻게 도서관이 토건입니까, 도서관이? 의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이번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자, 아까 문화에도 투자해야 됩니다. 시장님, 사회 갈등 치유하겠다고 하셨죠? 갈등 조정하겠다고 하셨죠? 통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힘은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해방정국에서도 김구 선생님은 나의 조국을 문화국가로 희망하셨던 겁니다. 지금 빚 갚고 입술 한가로운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육에, 문화에,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하신 분은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시장님이 무슨 수로 재정 확충 없이, 재정 분담 없이 복지를 확대하신다는 건데요. 그런 겁니까? 시장님도 복지를 시혜성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혜성 복지는 그럴 수 있죠. 어려운 사람 좀 나눠주는 복지는 예산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지금 아이 낳기를 거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제발 좀 아이 낳아달라고 사회 인프라를 바꿔드릴 테니 권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입니다.
도대체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데 어떻게 재정 분담 없이 재정을 축소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 축소를 제1의 과제로 삼은 서울의 중기 재정 계획, 이번 예산안의 기조 바꾸십시오. 서울시 중기 재정 계획의 제1원칙은, 우리 예산안의 제1원칙은 서울시 빚 갚는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